적으면 뭐 1, 2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아예 없는 회사도 있긴 한데 솔직히 좀 보기 별로죠. 설상여, 추석상여라는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연봉이 1억이 넘어요. 똑같이 입사를 했어도 사람들마다 받는 비용이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재수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최근에 약간 지각 변동이 좀 있습니다. 주니어 탤런트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언론에서도 기사를 좀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하고 4년차 이하 사람들, 이걸 주니어 탤런트라고 하는데 직급으로 따지면 대리급을 달기 전인 거죠. 이 사람들이 SK 하이닉스로 넘어가려는 그런 조짐이 좀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가 요즘 어려워요. 원래대로라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한 3년 정도 말도 안 되게 막 특별 보너스를 받을 정도로 성과가 엄청 좋다가 나머지 3년은 MX가 엄청 먹이 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전체 주식이 막 250만 원이 넘어가다가 나중에 액면 분할해서 지금 5만 원에서 막 10만 원 가까이 갔다가 다시 이제 6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뭐 어찌됐건 굉장히 주가도 오르고 삼성전자의 부흥기를 이뤘던, 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그 당시 때 엄청 났던 삼성전자인데 최근에 반도체 사업부의 보너스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성과급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쪽에서 삼성전자의 DS 쪽에 다니던 직원들 중에 4년차 이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데려가려는 채용 공고가 실제로 떠 있습니다. 4년차 이상, 그러니까 대리급이 넘어가서 삼성의 어떤 프로세스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을 뽑아버리고 과장 이상이 돼버리면 완전 어느 정도 그 틀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오랜 시간 다녀오면서 그 프로세서에 완전 노예가 됐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삼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SK로 갔을 때 SK 분위기에 싹 녹아들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하이닉스에서는 무조건 4년차 이하의 사람들만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직원들이 지원도 많이 한대요. 이건 제가 DS 사업부 쪽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회사를 다닐 때 내가 돈을 벌려고 다니는 거지, 내가 이 회사를 잘 키워봐야겠다, 야 나로 인해서 이 회사가 엄청 성장해서 막 글로벌 회사가 돼야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돈 많이 주면, 내가 일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복지 괜찮으면 그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거기다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위에 수뇌부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지는, 직원들이 성과급을 얼마나 받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나의 역량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삼성 파운드를 맡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언론에 쫙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급락했어요. 뭐 노태무 사장이 거기다 몇십억을 투자해서 주식을 샀다, 뭐 어떤 임원들이 몇백억을 투자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면 분할을 한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250만 원 이상 올라가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 보유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임원들이 몇백억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태무 사장이나 그 외의 임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지금 사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거를 산 거지, 내가 주식을 올리는데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산 것 같진 않아요. 뭐 물론 이거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 하실걸요. 근데 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어찌됐건 뭐 삼성전자 DS 사업부에 있는 4년차 이하의 직원들이 SK하이닉스로 대거 몰릴 지금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도 나왔죠. 삼성전자 임원이 중국의 지방정부하고 합작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속이 됐죠. 최 씨는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약 4,600억 상당의 투자를 받아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회장을 달면서 그 무능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그 수뇌부들을 한번 쫙 갈아엎어서 새로운 사람들로 그냥 마인드셋을 싹 써야 되는데 이거를 왜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이야기다. 조금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예전에 제가 영상을 이걸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지금은 내렸는데, 삼성전자에 이제 개발을 하려면 이번 스마트폰, 그러니까 개발 시료가 엄청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지금은 그 생산량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예전에 삼성전자 부흥기 때는 생산량이 엄청 많아서 서랍만 열어도 수십 대씩 있었고 한 파트에서 관리하는 개발 시료가 한 10,000대 막 20,000대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근데 이걸 대부분 어떤 식으로 관리했냐면, 뭐 물론 뭐 파트별로 어떤 그룹별로 조금씩 관리 프로세서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파트에서는 시료를 담당하는 시료 담당자가 한 명씩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시료를 다 등록시켜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제 빌려주거나 혹은 그 사람한테 이제 한 대, 두 대, 10대 뭐 이렇게 배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진행했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이 하나 터진 게 있어요. 그게 한 2016년도인가 17년도쯤
30쯤 되는 것 같은데 수원사업장 내 알파이브 2층에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그 게이트를 통해서 출입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모 부서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남자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 때 그 그룹의 CDO 담당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게이트를 통과할 때는 저희처럼 이제 걸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 게이트를 통과하시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냥 이런 검색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검색을 하는데 휠체어 자체에도 쇠가 있고 배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엄청 꼼꼼하게 검색을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검색을 하고 그분이 이제 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본인이 앉는 휠체어의 그 방석 아랫부분에 매일매일 개발치료를 몇 년간 계속 반출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국에다 팔아먹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몇 년간 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8,000대 정도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걸렸냐? 여러분 개발시료에는 일련 번호를 싹 각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해외로 반출한 스마트폰을 구매한 외국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AS를 받으러 서비스센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센터에서 보니까 웬 각인? 이거 개발시료인데? 이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외국 해외 법인에 이걸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조회를 해보니까 누구 직원 앞으로 이게 등록된 전화기다, 이게 알려진 거예요.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징역을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징역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작년인가 어떤 유튜브에 나왔어요. 제가 뭐 그 유튜브 채널을 언급할 수는 없는데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그런 유튜브예요. 아마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본인이 이제 도박 중독이 있었다 뭐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었다, 이혼도 하고 뭐 이랬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쫙 썰을 푼 건데 훔칠 때는 좋았겠죠. 근데 어찌됐건 깡따고 하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한 번에 영상을 쫙 찍었거든요. 한 2개, 3개 정도로 나눠서 나갈 것 같은데 다음에도 재밌는 삼성전자 썰이 있으면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가실 텐데 그냥 평범하게 있었던 회사 생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재밌는 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지를 몰라요. 혹시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슈퍼로더였습니다.